자, 지금 시간이 2019년 1월 29일 화요일이고요. 오전 10시 17분 모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비트코인. 달러부터 봐야겠죠. 계속 저점이 낮아지고 있어요. 저점은 낮아지고 있는데 남은 날짜는 3일, 29, 30, 31일. 이제 남아있는 날짜는 3거래일이고요. 3거래일 안에 420만원 넘어가야 돼요. 420만원. 이걸로는 몇 달러죠? 3,832달러까지 가야 돼요. 그러니까 332달러? 332달러가 올라야 되니까 332달러 10%는 좀 안 되지만 예, 꽤 많은 폭의 상승이 와야 돼요. 올 수 있을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아직 월봉상 지지값인 3,400 몇 불이죠? 요 정도? 예, 3,400불 정도. 여기도 아직 안 왔어요. 그러니까 월봉상으로는 아직도 지지를 찍지 못했죠. 아주 약한 지지인 3,400불까지도 안 온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은 추가 하락의 여지가 있다고 보여져요. 주봉은 전저점이 깨졌죠. 예, 주봉은 전저점이 깨진 상태고요. 일봉은 지지가 한 3,449불 정도에 있고 저항은 3,531불 정도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가격은 매수 메리트가 없죠. 예. 그리고 전봉이 음봉이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분위기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닌 것 같아요.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주봉도 저점을 계속 낮춰가고 있고 일봉도 저점을 계속 낮춰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긍정적이라기보다는 아직은 부정적인 흐름이 좀 더 지배적이라고 보여지고요. 가장 걱정스러운 거는 남은 시간이 이제 3거래일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만약에 상승을 해야 된다 그러면 아까 시가가 3,832불이었잖아요. 그럼 332불 잡고 332불 예. 332불이 3,500불에서 만약에 상승한다 그러면 9.48% 정도 올라야 돼요. 9.48%.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9.48%만 올라주면 어쨌든 상승 전환이 가능한 상태니까 3거래일 안에 뭐 10% 정도까지는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만약에 더 하락을 하면 그러면 이제 일봉 저항도 위에서 누를 거고 주봉 저항이 이미 누르고 있고 그러면 이제 주봉과 일봉 저항이 모두 올라가는 거를 막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월봉이 그 짧은 시간 내에 회귀하는 게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 관찰한다. 예, 운이 좋아서 발생할 수 있는 예, 급등을 기대하기보다는 지금은 계속 조심스럽게 예,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계속 조금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관망을 좀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원화 뭐 원화도
원화도 월봉 지지까지는 안 간 것 같고요. 예, 보시다시피 월봉 지지는 374만원 정도에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빠른 지지가 374만원인데 지금 저가는 379만원이니까 한 5만원 정도, 378만원. 그러니까 한 4만원 정도? 예, 조정이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최초로 튕길 수 있는 가격까지도 지금 안 온 상태인데 날짜는 1월 29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월봉의 지지까지 가는데 시간을 다 허비한 뒤에 도달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월봉의 지지가 역할을 할 수 있을지가 의문입니다. 주봉은 이제 시가가 저항이었고, 예, 지금 지지가 있으니까 아래 꼬리는 만들고 있긴 한데, 예, 이미 저점이 무너진 상태라서 이제 추세 하락으로 가는 그런 형태거든요. 그래서 그닥 긍정적이지 못한 흐름이에요. 일봉도 지지가 크게 발달되어 있지 않고, 예, 저항은 아직 덜 발달된 거라서 올라가면 올라갈 수 있는데 만약에 오늘마저 내린다 그러면 조금 더 올라가기 쉽지 않은 환경이 만들어질 것 같아요. 자, 남은 시간이 3일이라는 점을 꼭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고 월봉이 양봉으로 전환되지 않으면 이제 여러분들이 바라는 모든 전략은 다 유보적인 전략으로 전환이 되셔야 돼요. 이더 시가 아래로 내려왔죠. 월봉은 매수 자리에 들어온 거고 그 다음에 주봉은 말씀드렸다시피 104.88달러 아래에서 사셔야 된다 그랬잖아요. 예, 그거만 딱 지켜줬네요. 지금 상태는 지금의 구조는 그냥 주봉의 지지만 지켜주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문제는 이게 전저점을 계속 훼손하고 있다는 게 문제고요. 그거보다 더 큰 문제는 이 모든 원인들은 다 비트코인으로부터 발생을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비트코인이 제대로 전환되는 신호가 나타나지 않으면 이렇게 잘 만들어진 알트코인의 상황도 그다지 효용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원화 시가 아래로 내려왔죠. 드디어 예, 아래로 내려왔고 주봉 매수가에서 역시 튕겼어요. 그래서 아마 이거 어제 동영상 보면 아시겠지만 11만 5,800원 그 아래에서만 매수가 가능한 거죠. 리플 리플은 와 지지를 뚫고 지난달 저점 근처까지 지난달 저점까지 거의 다 왔어요. 와 진짜 잔인하다. 정말 좋은 차트인데 답이 없어요. 이거는 사실 리플의 문제라고 생각되지 않아요. 예. 리플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아니라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는 문제 때문에 답이 없어요. 일단 달러는 안 깨졌고요. 달러는 아직 안 깨졌어요. 달러는 아직 지키고 있습니다. 원화는 지난달 저점이 316원인데 이번 달 저점은 313원입니다. 붕괴됐죠? 예. 왔잖아요. 그죠? 안 올 것 같았는데 316원이 왔어요. 예. 그러니까 상황이 안 좋은 거야. 비트코인의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계속 알트들이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이렇게 차트를 잘 만들면 뭐예요? 예? 비트가 아닌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비트가 아니란 상황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알트를 이용해서 올려팔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돼요. 의외로 알트들이 초반에 많이 올랐거든요. 월 초에. 비트코인 올라가는 거에 비해 알트코인의 상승 흐름이 엄청 강했어요. 그게 좀 의아했었어요. 왜 알트가 먼저 가지? 비트는 안 가는데? 비트는 갈 수 있는 구조가 아닌데 왜 알트들은 저 난리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알트는 올려판 거죠. 예, 열심히 부양해가지고 여기저기서 팔아먹은 것 같아요.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게 문제예요. 예, 남은 시간이 없다는 게. 그러니까 이렇게 저점을 깨거나 음봉이 나는 거는 사실 시장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는데 문제는 남아있는 날짜가 3일이기 때문에 지금 일봉을 양봉으로 돌리느냐 이런 문제보다 더 심각한 건 월봉을 양봉으로 돌릴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선뜻 대답을 할 수 없는 상황까지 온 거예요. 지금 370원이잖아요. 지지가 370원이고 시가는 395원이에요. 그러면 지금 얼마가 올라야 되냐면 70원? 70원 정도가 올라야 된다고 가정해 보면 20%가 넘는 상승이 3일 만에 와야 돼요. 그런 호재가 있을까? 라는 거죠. 20%를 3일 만에 올릴 만큼의 호재가 지금 이 시점에서 발생할 수 있느냐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자꾸 들거든요. 어쨌든 지난달에 저점을 깼기 때문에 좋은 매수 구조를 갖고 있긴 하지만 일단은 매수 전략을 가져가기에는 그리 좋은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결국 이 모든 일은 비트코인이 벌인 일이죠. 이게 월봉으로 봐서는 도저히 20%를 감을 확률이 낮아 보이고 주봉도 전봉의 저점을 깬 상태에서 음봉이기 때문에 저 봉이 양봉으로 전환하는 걸 기다리는데도 오늘 화요일이니까 5거래일이 필요하고요. 다음에 일봉이 양봉으로 전환하는 거 확인하는데 오늘만 따져도 하루가 필요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어제 하락을 통해서 오늘은 거래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까지 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비케 답이 없죠. 비케는 원래 처음부터 답이 없었고 지금도 답이 없어요. 주봉도 답이 없고 일봉도 답이 없습니다. 이건 이 월봉은 사실 저항이 발달된 상황이고 지지가 굉장히 취약한 상태잖아요. 4만 원대의 지지가 만들어져 있는 종목이었는데 이런 종목을 거래하기에는 사실 쉽지 않죠. 지금 매수가 44,000원 수준인데 이런 44,000원짜리를 매수하자고 말하는 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은 타이밍이 아닌 거죠. 시간이 좀 더 지나서 좋은 타이밍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지금까지는 가치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이오스 동일하죠. 예.
동일해요. 뭐 큰 의미 없고요. 원화도 큰 의미 없고. 자, 라이트코인. 예, 이제 저항으로부터 거의 벗어났어요. 저항으로부터 벗어났지만 지지까지는 못 간 상태. 그런 상태죠. 상대적으로는 가장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원화. 자, 저항으로부터 벗어났고 아직 지난주 저점을 안 깰 정도로 장이 강한 상태. 예. 대충 훑어봐도요. 이 모든 일들은 다 비트코인으로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여지고요. 비트코인의 흐름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결국 잘 만들어진 알트코인의 흐름들도 죄다 망가졌어요. 특히 이더리움하고 리플. 이 두 종목은 나름대로 잘 만들어진 구조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하락으로 인해서 피해를 본 케이스라고 할 수 있겠죠. 좀 길게 보자고요. 길게. 지금은 짧게 접근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여져요. 어쩌면 작년에 보셨던 가장 낮은 가격보다 더 낮은 가격을 올해 내에 보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지금의 비트코인의 흐름으로 보면 잠깐만요. 지금 보고 있는 가격이 뭘 보고 있냐면 잠깐만요. 이 가격 2,922불 이 가격을 기다리고 있어요. 예. 2,922불. 전에 누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거는 굉장히 신빙성이 있었어요. 자, 예. 이 가격까지는 오지 않을까? 만약에 상승장이 올 거라면 이 가격을 찍고 오를 것 같은 생각이 계속 들어요. 물론 이건 제 개인적인 상상이죠. 그래서 계속 기다리게 돼요. 아직 이게 완성이 되려면 조금 더 내려야 되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는 2,922불 아래로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게 사실은 지금 상태면 베스트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런 이야기는 사실 듣는 사람 입장에서 상당히 안 좋은 얘기거든요. 뭐 떨어지라고 고사를 지내는 듯한 뉘앙스이기 때문에. 근데 반대로 보면 오히려 제대로 된 상승을 하기 위해서 도움닫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도움닫기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만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작년에도 사실 충분히 내릴 수 있었는데 오히려 내리지 않고 옆으로 횡보했기 때문에 지금 이 지경이 된 거고요. 올해도 대세 상승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 내려야 돼요. 계속 저점과 고점을 계속 낮춰가는 게 필요해요. 내릴 때는. 그리고 오를 때는 반대로 오르면 돼요. 고점 저점을 높여가면서 올라가면 되는데 가격 조정보다 무서운 건 시간 조정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을 잘 그려 놓으면 가격은 한 방에 해결이 돼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만약에 고점 저점을 10달 동안 떨어뜨려요. 그리고 봉 하나 가지고 10달 동안 떨어뜨린 거를 다 채워요. 그러니까 장대 양봉 하나로 10달 동안 떨어뜨린 가격을 싹 다 복구해 버려요. 그래도 나머지 9달 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상태의 이런 흐름이라면 이렇게 소폭 내려가면서 가격 조정을 시간 조정을 하는 것도 사실 나쁘지 않다고 봐요. 그러면 앞으로 다가올 미래들은
지금보다는 훨씬 더 좋은 환경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문제는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커지죠. 이미 85%, 90%, 어떤 분들은 95%까지 손실이 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손실이 있는 상태에서 더 내리게 되면 스트레스가 엄청나거든요. 다만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해서 추가로 매수를 하시거나 이런 식의 접근을 하시면 오히려 단가 조절도 쉽지가 않고 그다음에 건강도 더 안 좋아지실 거예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바람은 어차피 이 가상화폐라는 상품이 만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다음 변동폭에 제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메이저 코인 같은 경우에는 상장 폐지에 대한 부담도 상대적으로 적으니까 그냥 좀 잊고 사시면 어떨까? 생계에 지장이 없는 돈이라면 한동안은 좀 잊고 사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투자에서 제일 중요한 건 돈을 버는 게 아니라요. 건강하게 사는 거예요. 건강하게. 투자를 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의 삶을 보면 피폐해요. 돈이 많은 부자건 돈이 부족하신 분들이건 다 삶이 피폐해집니다. 분명히 돈을 벌려고 시작했는데 얼굴이 말이 아니에요. 그리고 돈이 많이 들어가면 많이 들어갈수록 덜 건강해지세요. 덜. 이게 더 건강해져야 되는데 덜 건강해져요. 그래서 어느 날 만나보면 대상포진에 걸려 있고 돈 적게 들어간 사람은 대상포진 안 걸려요. 그렇게 스트레스 받지 않거든요. 근데 문제는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으면 이게 몸이 못 버텨내는 거죠. 지금 이 상황이 이 가상화폐를 투자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솔직히 만신창이겠죠. 그럴 거라고 봐요. 그래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누가 하라고 한 것도 아니고 본인이 본인 돈 갖고 시장에 들어가서 벌인 일이기 때문에 모든 책임은 본인이 짊어지고 가셔야 돼요. 그렇죠? 모든 책임을 본인이 짊어지고 가셔야 되기 때문에 여유를 찾으셔야 돼요. 여유를. 나중에 정말 끝내주는 상승장이 와서 원금이 복구되는 날이 올지도 몰라요. 근데 원금은 복구되지만 이 상처받은 마음은 절대로 복구되지 않습니다. 한번 이 망가진 이 정신세계는요, 그걸 뭐라 그러죠? 트라우마? 트라우마가 남기 때문에 해결이 안 돼요. 새벽에 잠도 못 자고, 그죠? 자다가 팍팍팍팍 깨고, 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식욕이 없고, 그죠? 말하기도 싫고, 그리고 가장 무서운 건 여러분들이 하시는 이 투자 세계에 대해서 조언을 해줄 사람이 없어요. 어딜 가셔도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과 투자에 대한 이야기, 가상화폐에 대한 이야기, 코인에 대한 이야기, 주식에 대한 이야기 아무리 나눠봐야 그 사람들이 전혀 도움이 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되게 어려운 거거든요. 이게 진짜 어려운 거예요. 이걸 해석한다는 것 자체가 미치광이의 세계인 거예요. 응? 이렇게 데이터가 움직이는 걸 보고 이게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고 어디로 가고 이런 걸 해석한다는 게 이게 보통 인간이 할 수 있는 짓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만나시는 분들은 그런 거를 할 수가 없어요.
솔직히. 할 수 있는 분이 거의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분들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응? 그분들이 예전에 모이면 335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분들이에요. 잘 알지도 못하지만 잘 아는 것처럼 착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져요. 근데 정작 나중에 이렇게 시장 상황이 안 좋아지고 난 뒤에 다시 확인해 보면 전혀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냥 눈으로 보이는 세계를 보고 그럴 거라 대충 예상하고 그냥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행복을 찾으셔야 돼요. 예? 우리가 투자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요. 어떻게 해서든 돈을 더 불려서 내 가족, 나, 내 아이들과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투자를 시작하는 이유는 돈을 버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돈을 벌어서 그 돈을 이용해서 다른 행복을 만들려고 한 거죠. 예? 그런데 돈이 없어지니까 행복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저에게 투자란 행복이어야 돼요. 예. 그 행복에는 가장 큰 게 스트레스를 덜 받는 거예요. 지금까지 시간을 이렇게 보내오면서 투자라는 게 얼마나 큰 스트레스를 나에게 주는지를 뼈저리게 배웠거든요. 예. 그래서 저한테 투자란 돈을 왕창 버는 게 아니라 스트레스를 안 벌면서 은행에서 주는 이자보다 조금 더 벌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벌고 싶을 때. 예. 가끔 잃어도 돼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은행 이자보다는 충분히 많고 어, 부동산에 넣어놓은 것보다도 더 많이 나온다 그러면 예, 그 정도면 적정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러면 시드만 키우면 그죠? 우리가 100만 원 갖고 하던 거 1000만 원 갖고 하고 1000만 원 갖고 하던 거 1억 갖고 하고 1억 갖고 하던 거 10억 갖고 하면 충분히 생활할 수 있는 돈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게 스트레스로부터 좀 자유로워야 되잖아요. 이게 정말로 스트레스 극강의 일이기 때문에 이 영역에 들어오고 나면 스트레스 때문에 못 살아요. 이 상승과 하락 이런 것 때문에 못 사는 게 아니라 이 스트레스가 너무너무 커서 스트레스 받으면 잠 안 오잖아요. 예? 그리고 가족과의 대화도 막 끊어지고 막 화만 나요. 근데 이 화가 나는 근본적인 이유는 사실은 돈을 잃었기 때문이 아니라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대충 알고 있으면 그래도 스트레스 덜 받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알고 있으니까. 근데 그것마저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안 좋은 일이 벌어지면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계속 내 돈이 빠져나가는 거를 눈으로 보고 있는 거죠. 의사결정 못해요. 제 기준에 그런 분들은 절대로 의사결정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될까요? 오를까요? 내릴까요? 물어보고 다녀요. 자기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게 제일 불행한 거예요. 투자를 하는 사람이 자기 생각이 없다? 그것만큼 불행한 게 어디 있어요. 돈을 잃어도 내 생각을 갖고 잃어야 돼요. 아, 내가 잘못 생각한 거구나. 그럼 손절하면 돼요. 그러면 그 잘못 손절한 건 머리에 남잖아요. 다음에 반복하지 않으면 되죠. 근데 문제는 생각이 없으면 다음에도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게 됩니다. 그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언제까지요? 돈 다 잃을 때까지. 예, 내가 가진 돈을 다 잃을 때까지 계속 반복돼요. 왜냐하면 나를 고칠 생각이 없기 때문에. 행복해지시려면 나를 고쳐야 돼요. 왜? 내가 불행한 이유는 나 때문이거든요. 내가 불행한 이유는 내가 욕심을 부렸기 때문이고 내가 쓸데없는 희망 회로를 돌렸기 때문이고 예, 내가 너무 빨리 성급한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고쳐지지 않으면 아무리 타인이 좋은 말을 해주고 도와줘도 결국에는 제자리로 돌아가요. 인생은 길고요. 세상에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 가상화폐만 있는 건 아니죠. 여러 유형의 상품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한 번은 실패할 수 있지만 그 실패를 반복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래 걸리죠. 내 생각을 바꾸는 게. 차트를 배우거나 기법을 배우는 게 오래 걸리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생각이 틀렸다라는 걸 인지하고 나를 바꿔가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예. 그래서 좀 느긋한, 예. 느긋한 생각을 갖고 움직일 때는 빠르게 움직이더라도 생각은 좀 느긋하게 하시면서 관찰하시는 습관을 좀 기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매매를 오르든 내리든 쉬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마저 음봉이 난다면 제가 보기엔 이번 달은 거래가 필요 없을 것 같고, 예, 이번 달도 음봉으로 끝나게 된다면 다음 달 한 달은 내내 관찰만 하다가 끝날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가격이 계속 내려간다는 거는 매수 가치가 계속 커지는 거기 때문에, 예, 언제 기회가 오는지를 기다려야 되죠. 그 가격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높아질 수도 있고 반대로 엄청 저렴해질 수도 있는데, 예,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은 관점 자체가 매수 관점을 계속 유지해야 된다는 거죠. 이미 1년 넘게 하락을 했어요. 언젠가 상승장이 도래할 거고 그 상승장이 잘 도래할 수 있도록, 예, 가격들이 차트를 좀 잘 만들어 줬으면 좋겠어요. 욕심내지 마시고요. 하루 좀 행복하게 보내시고, 예, 좋은 생각 많이 하세요. 예, 건강하게 하루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